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일단 그 미래통합당에 한정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례정당과의 이제 마찰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이 공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 대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김용호 위원장이 사퇴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공천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분열을 자꾸 조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를 덮고 가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를 덮어서는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논의한 것조차도 불가능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천에서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양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공천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김무성 의원이 그 옥새 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막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만 하더라도 필승이다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렇죠? 과반 이상 무조건 가져온다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이 공천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에는 패배했었죠. 그 과정을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지금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덮고 이기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수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선거에 대해 가지고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번에 이런 설문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엠브레인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이제 결과인데, 1등이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이 지사고, 3위가 이제 황 대표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이제 이 지사에 조금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로로 한정해가지고 쭉 봤었을 때, 이낙연이 5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황 대표가 지금 30% 정도 지지율로 굉장히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이전 총리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굉장히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4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화이트 칼라, 학생, 블루 칼라,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지금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그리고 가정주부로부터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거 때까지 끝까지 지지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황 대표가 유지하겠다라는 쪽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턱대고 이제 모든 게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전 총리가 50% 가까이 지금 종로에서 지지율이 나오고 황 대표가 30% 정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유리한 상황인데, 이전 총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 우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 총리의 지금 지지율의 특징이 무엇이냐? 3, 40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뭐냐? 3, 4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맞지만, 그거를 지지를 끝까지 선거 때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충성도를 따졌을 때 같은 경우는 황 대표 쪽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실제로 이제 선거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역대 이거 이제 선거 투표를 지금 좀 보시게 되면은요,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같은 경우는 5, 60대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15대, 16대, 17대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봤었을 때 3, 40대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확률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은 경우는 60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황 대표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황 대표나 지금 총선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3, 40대를 계속해서 끌고 와야 된다. 이게 지금 이분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거죠. 지금 이제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30대 이제 김 대표를 데리고 왔었던 맥락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계속해가지고 30대 중심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책을 짜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 50대, 60대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잡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토끼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설문조사를 조금 볼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번에 내보낸 설문조사인데, 지금 이제 보셨을 때 비례 정당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지도의 변화가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의 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더불당이 지금 나와 있는데, 더불당 같은 경우는 비례 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37.8%의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22.7%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이 오히려 증가가 된다라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 설문조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결론은 지금 뭐겠습니까? 이 더불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쪽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꼼수를 만들겠다. 오케이, 그럼 나는 너네 지지를 안 하겠다.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쪽인 정의당 쪽에 내가 지지를 하겠다라고 옮겨갈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상승을 하는 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대부분의 지금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지금 뭐 비례정당 만들고 자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때냐,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총선 승리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설문조사를 결론을 지어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기본적으로만 조금만 잘 짜준다라고 한다면은 보수에 대해서 충성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를 잡겠다라고 해서 중도층 맞춤적인 그런 지금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집토끼를 잘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면은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거에서는 대부분들의 분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미래 지금 비례정당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우선시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잘 보수적인 정책을 짜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황 대표의 지금 이제 행보가 좀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16일 날 오전에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황 대표가 했는데요. 황 대표가 직접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결국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를 지금 내보낸 것 같은 경우도 김종인 씨를 내보낸 게 아니라 김종인 씨가 자기가 나가겠다 해서 지금 나간 지금 모양새거든요.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입장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단일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공동 선대위 체제를 제안받았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라는 겁니다. 김종인 쪽에서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게 뭡니까? 통합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황 대표가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이 나서는 공동 선대위의 체제를 다시 얘기했다. 그럼 나를 굳이 영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 라고 지금 입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선대위 같은 경우는 누구냐?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도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준 씨와 신세동 교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뭐 박형준 교수의 그 개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박형준 교수에 대해서 내리고 싶은 판단은 간단해요.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나가시라는 겁니다. 왜? 방금 전까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수를 지금 지지하는 국민들, 당시에 이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다. 보수적인 색채를 조금 정확하게 내달라. 보수 우파적인 색채를 정확하게 내달라. 그거를 내준다라고 한다면은 총선 승리가 먼저니까 뭐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라는 식의 뭐 그 꼼수 그런 건 뭐 그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적인 그런 것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박형준 교수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제대로 갖추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공동체제를 지금 유지하게 되면서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외부 인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좋은 분을 또 모실 수 있도록 열어놓고 일단 두 분을 의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부 인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저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입니다.
누가 나가야 되냐 도대체. 보수 우파적인 이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정주필님이다 이거예요. 정주필님이 나가야 된다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언론인으로서만 그 역할을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 직접 저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정주필님을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감히 제가 정주필님을 저기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주필님은 보수 우파적인 색채를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보수 우파적인 이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자유우파적인 색채가 제대로 이념화가 안 잡혀 있을 그 당시부터 끊임없이 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정치적인 색깔을 가장 안 갖고 계신 분이 정주필님이기 때문에 정주필님이 나가셔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천 문제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주필님, 정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주필님이 나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병태 교수님도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황 대표를 향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하면은 조금 나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나가고 이런 소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공천을 우리가 또 잘못돼가지고 지난번에 이양구 때처럼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주필님과 이병태 교수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전두 지휘를 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다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